생활체육인들이 늘면서 요즘처럼 날씨가 안 좋은 겨울에는 실내 체육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제주시 체육회의 회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탁구 수업이 한창인 제주시의 한 다목적 체육관. 주말에는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2시간에 28,000원 정도의 시설도 넓다 보니 예약 시스템이 열리면 곧바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용할 때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날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설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설 시설은 공공시설보다 좀 많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주시 체육회장이 지인을 위해 미리 선점해두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가 적어준 날짜를 있잖아, 그거. 네, 그 10월 28일이나 11월 3일. 그러면은 그걸 빨리 해서 결정해가지고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취소하기는 했지만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를 위해 체육관을 비워놓으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 그때 24일 날이나 8일 날인가 뭐 자부레를 9일 날인가 그래는 업데를 했잖아. 예,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그거? 우리 저기 다니는 손녀 다니는데 행사가 많아 예약이 어려운 지난해 10월부터는 아예 한 달에 이틀씩을 빼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체육관을 빌리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2주 단위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육회 직원들은 회장이 3개월 뒤에 예약까지 선점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상 그 달에 이제 예약이 열리는 날 1일 정도 되면은 뭐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때 되게 빨리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있는 게 말이 되냐. 제주시 체육회장은 공공 목적을 위한 선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달에는 한두 건 우리가 공공적인 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행정적 어떤 활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하지만 제주시 체육회장이 개인 시설처럼 체육관을 선점해 이용하고 있는데도 제주시마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취업이나 유학, 결혼 등으로 해외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도내 학교에도 이들의 자녀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초등학교 2곳에 이들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는 등 다문화 맞춤 교육이 강화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도서관. 긴 탁자를 둘러싼 책장 한가득 다양한 외국어 도서가 즐비합니다. 여러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학교가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22명. 인근의 외국인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전교생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학년 전교회장을 다문화 학생이 맡기도 했지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의 학생인 경우는 특히 작년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언어를 이제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말은 뭐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애를 쓰셨어요. 이런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주 북초와 아라초에 한국어 학급이 1개씩 설치됩니다. 수업은 전담 교사 등 3명이 배치돼 학생별 한국어 능력에 맞춰 이동 수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 수가 5명 미만인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갓 입국하거나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을 위해 학교 밖 센터형 한국어 예비 학급도 설치됩니다. 또 학교 5곳을 선정해 이중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는 등
올해 다문화 맞춤 교육에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5억 7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주 학부모들의 교육 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지속됩니다. 다문화 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와 다문화 다국어 문자 및 카드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주 배경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3,100여 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2년 400명보다 7배 급증했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도 4%로 전국 평균 3.5%를 웃도는 가운데 다양한 이주 배경을 둔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청의 제주형 다문화 교육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에서는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강경흠 전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데 현재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선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무공천 방침에 따라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등 현재 예비 후보자만 5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명의 후보가 등록해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 젊은 일꾼임을 강조한 김태연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아라동을 교육 중심지로 만들고 전용 제설차와 도로 열선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네, 저는 도 그리고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행정과 의회의 이제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같은 당 선배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다른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신창근 월평동 마을회장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학교들을 계획대로 개교시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기간 생활인으로서 살았던 게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 경험이 타의 후보보다도 제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진보당의 양영수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양 예비 후보는 과다한 택배비 문제 제기와 공론조사를 통한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시켰다며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의 비싼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택배비를 인하하는 주민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민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바로 실천하는 강한 실천력이 저의 강점입니다. 보궐선거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의정 경험이 있는 강민숙 예비 후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의회 재입성에 도전합니다. 강 예비 후보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4년의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경험과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우리 아라동의 도시 계획선을 재정비하는 데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런 후보는 강민숙 뿐입니다. 무소속 임기숙 예비 후보는 아라동 주민센터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등에서 근무한 공직자 출신입니다. 임 예비 후보는 복지 업무 경험으로 주민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며 복지시설 현대화와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로 열선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3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공직 생활 하는 동안에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통해 이달 말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입장에 지역 내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총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라문화재의 주요 콘텐츠를 보강하고 시민 참여를 늘려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5년 에이펙 유치를 두고 제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집중하고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앞서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신라문화제. 올해 51회를 맞아 경주시는 세계적인 명품 축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축제와 예술제로 나눠 개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백 제정과 실크로드 페스타 등 주요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51회째를 맞은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원래 대한민국 명품 축제를 넘어 글로벌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에 추진하는 복합문화도서관 787억 원을 들여 올해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7년에 완공합니다. 경주시는 천년 고도에 걸맞는 최고의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합니다. 책만 빌리는 공간이 아니고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성장은 물론이고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4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공모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46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공모 절차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이 성공한 것 이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경주시가 되었다라는 발표를 오늘 한다라는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사업 중 경주시는 올해 황룡사 구층 목탑 관련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동궁과 월지에 야간 경관을 정비합니다. 올해 벚꽃이 일찍 개화한다는 전망에 따라 경주시는 3월 22일부터 4월 동안 대릉원 벚꽃축제를 열고 4월 6일 벚꽃 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어둡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는 내일 저녁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내일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6도, 산지 성판악은 10도로 오늘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섬 지역도 오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모레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휴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보건소와 함께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기관별 당직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확대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15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52건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늘었는데 15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6.1%로 전달보다 11.4%포인트 하락했는데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냈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취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해원은 송악산 일대 토지 40만 제곱미터를 제주도에 583억 원에 매각하는 절차가 내년 말에 마무리되면 제주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부지를 사들여 올해 말까지 송악산 일대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초등학생 수가 1년 만에 2,000명 줄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편성 최종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38,47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 줄었고 학급 수도 34학급 감소했습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제주시 동지역이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0.7명, 서귀포시 동지역은 21.6명으로 0.9명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 폐사한 넙치를 수거해 사료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도내 모 수협이 운영하는 배합사료 원료 가공 공장이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했다며 1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치경찰단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공장 가동 중단으로 도내 양식장들의 폐사 광어 처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주의 대표 골프대회 중 하나인 삼다수 골프대회를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회 주최 측인 제주개발공사는 수도권에서 제주 지역 이슈를 알리고 삼다수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수도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삼다수 골프대회는 삼다수 브랜드를 세계 생수 시장에 알리고 스포츠 관광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해 대회 개최로 9,700여 명이 경기를 보기 위해 제주를 찾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1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